Audio Jungle. Audio Jungle. 안녕하세요. 저는 강의하는 아이들 수학 전문학원 100원 캠퍼스 원장입니다. 아이들이 수업을 마치고 모두들 집으로 돌아간 시간입니다. 아이들은 하루 중 아마 가장 홀가분한 시간이겠죠. 가족들에게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이유는 가족 모두가 일상을 마치고 둥지로 돌아왔기 때문이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강의하는 아이들 수학 전문학원 100원 캠퍼스 원장입니다. 어떤 학원에 아이를 보내야 할지 참 쉽지 않으시죠? 아이들 말만 듣고 결정하기도 그렇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이라고 무조건 우리 애에게 맞는 것도 아니고 판단하시기가 쉽지 않으시죠? 학원에 대한 정보가 거기서 거기라지만 저희 강의하는 아이들은 다소 특별하고 차별화된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오시면 실제로 오셔서 상담을 할 때 훨씬 현실적이고 깊이 있는 질문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자녀분에 대해 좀 더 실제적이고 개별화된 상담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자면 저희는 아이의 수학학습 역량을 잠재적인 부분까지 진단하고 학습 설계를 하는 LCAD 수학학습 역량검사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잠깐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어떤 학생의 분석 결과입니다. 네, 보시고 계신 것처럼 수학적인 이해 능력, 추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계속 쭉 나오죠? 학습 성향이나 심지어 심리적인 기질까지 파악합니다. 이것만 보셔도 강의하는 아이들이 다른 학원과 얼마나 차별화되고 시스템이 고도화되어 있는지 살짝 짐작이 가실 겁니다. 저희는 아이와 부모님을 만나서 이런 심화된 영역을 상담하고 싶습니다. 그냥 시간표가 뭐예요? 수강료는 얼마예요? 커리큘럼이 뭐예요? 이런 상투적인 질문은 오히려 부차적인 상담 내용이죠. 부모님은 아이가 학원을 마치고 현관문을 통해 들어온 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매일 보는 아이라도 문 열고 들어온 그 소리가 너무너무 반가우시죠. 밤 늦은 시간까지 공부에 시달리고 집에 돌아오는 모습에 마음도 무거우실 거예요. 아직 어린애 같은데 가혹한 입시 경쟁에 내몰린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심정은 다들 한결같으실 거예요. 수업을 다 마친 빈 교실에 앉아 있으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온 신입생 누구누구는 우리 학습법에 잘 적응을 하고 있을까? 저희 학원은 이름만 딱 봐도 짐작이 바로 가시겠지만 아이들에게 스스로 강의를 하게 하고 수학의 개념이나 아이가 어려워하는 문제풀이를 교사 앞에서 또 친구들 앞에서 직접 설명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공부의 경험은 학부모님도 아이들도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첫 수업에 들어온 아이들 중에 수학의 개념을 선생님에게 설명해 보라고 요구하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행어로 개념이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개념을 몰라서라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아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 있지 않아서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틀린 문제를 가르쳐주고 나서 다시 아이에게 설명해 보라고 할 때도 아이가 설명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그 어정쩡한 순간도 있습니다. 아이의 두려움과 마주서게 되는 경우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하는 안 좋은 감정과 부딪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잠깐의 순간에 조금 더 참아주고 지체해주면 아이의 입이 떨어지거나 스스로 생각해내기도 할 텐데 말입니다. 수학 문제는 풀고 난 결과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이후부터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상위권과 중하위권의 분기점이 발생합니다. 진정한 상위권은 틀려도 극복의 대상을 찾았기 때문에 원인을 찾고 개선하는 것에 오히려 호기심과 도전의식을 느낍니다. 중하위권 또는 내용 난이도가 높아지면 무너질 가능성이 다분히 높으며 실력이 취약한 가성 상위권은 심리적으로 디프레스 되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이런 멘탈을 가진 학생들을 진정한 상위권으로 도약시키려면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아이의 성향으로 바꾸는 교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사는 학생과의 마찰이 껄끄럽다고 적당히 눈 감으면 안 됩니다. 눈을 뜬다 어둠 속 나 심장이 뛰는 소리 났을 때 마주본다 거울 속 나 겁먹은 눈빛 해묵은 질문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네가 내든 좌태들은 너에게 더 엄격하단 걸. 네 삶 속에 굵은 나이트 알게 또한 널 일부 넓게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break 우리 인생은 길어 미러 속에서 난 미러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은 오는 거야. BTS의 노랫말에도 있죠. Love myself. 네 속에는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공부를 하기 싫은 마음도 있어.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학생에게서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을 끄집어내 복돋아주고 자신감을 넣어주고 도전의 열정을 극대화시켜주는 동기부여자입니다. 사실 자신의 머리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선생님의 풀이를 따라서 외우려는 습관이 아이들의 몸에 깊숙이 배어 있습니다. 주입식 사교육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고 오랜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교육도 한 몫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눈치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곤란해하는 표정을 짓고 머뭇거리면 그냥 모르겠다고 하면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은 곧바로 설명을 해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희도 매우 힘이 듭니다. 아이의 생각을 기다리지 않고 아이의 설명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가르쳐 주어 버리고 진도를 쳐버리고 싶은 유혹이 일어납니다. 왜냐고요? 선생으로서는 그게 가장 쉽고 편하니까요. 강의하는 아이들 학습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친다는 것이 학원 수학 교사로서는 가장 힘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업 준비도 참 많습니다. 아이마다 이해력과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강의하는 아이들은 한 반의 아이들이 각자 진도를 달리합니다. 따라서 개인별 진도에 맞추어주기 위한 많은 준비가 따르게 됩니다. 아이마다 실력과 진도에 따른 맞춤형 학습 과정이 설계되고 수업이 진행됩니다. 문제를 풀다 발생한 오답에 대해 아이마다 출력해서 주는 문제지가 다 다르게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오답 클리닉 문제지, 유사 클리닉 문제지, 심화 클리닉 문제지 등이 그것이죠. 수업 시간 전에 선생님들은 학생마다 다 다른 문제지를 미리 출력해 놓아야 합니다. 또 아이의 설명을 들으면서 부족한 점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도를 해야 하지요. 개별 맞춤식 큐레이팅 또는 피팅 코스라고 합니다. 케바케라는 신조어를 들어보셨나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약어입니다. 아이들은 성격도 다르고 특성도 정말 다양합니다. 개인별로 다르게 동기 관리도 해야 하고 정말 많은 신경전을 벌여야 합니다. 몸에 좋은 약은 쓴맛이 강하듯이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하게 하려면 문제 해결을 위한 힘들더라도 감내하는 끈질긴 수학적 근성도 길러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고 형식적인 관리가 아니라 관계에 의한 정식적인 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수학 개념 노트를 제대로 작성하고 제 것으로 습득하게 하는 작업 하나에도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신입생을 받아보면 성적을 막론하고 수학 개념 노트를 제대로 쓰고 활용할 줄 아는 아이들이 100명에 5명도 안 됩니다. 10줄 이상의 긴 개념을 논리적인 언어로 이어서 말할 줄 아는 아이는 당연히 흔치 않습니다. 풀이 과정을 잘 서술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 풀이 노트를 작성하는 것과 오답 노트를 철저하게 하는 것도 수학에서 아주 중요하지만 아이들은 습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수학 자신감과 올바른 학습 태도를 가지고 좋은 방법을 구사하도록 촉진하고 이끌어내는 교사와 학생 간의 치열한 관계를 저희는 학습 관리라고 부릅니다. 강의하는 아이들의 자녀분이 1년을 다녔다고 가정하면요, 약 500번을 자녀분은 교사 앞에서 1대1로 설명해야 합니다. 약 1000번을 교사와 1대1로 마주하게 되며 아이가 한 설명을 토대로 교사가 역설명을 하거나 학습 코칭을 합니다. 약 3000번 이상 교사의 발문에 아이가 대응하는 답변을 해야 합니다. 교사의 발문에 대응하는 단계에서 아이들의 수학적인 사고력은 가장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몇 번이나 발표의 기회를 부여받을까요? 일반 학원에서 도대체 몇 번이나 자신의 이해 과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강아의 선생님은 다릅니다. 어떤 힌트를 주어야 할지, 어떤 발문을 해서 생각을 열어줘야 할지, 어떤 연습 문제가 이 순간 이 아이에게 딱 적절할지, 일반인들은 아이가 틀리거나 모르면 선생님이 곧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이들에게 수학을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지 못하는 재래식 방법이라는 것이 수학자들과 수학교육학계에서는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기르지 못하고 문제마다 암기한 풀이 방법의 개수만 축적해 나가는, 그래서 결국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려워지는 문제와 심화 문제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수십 년간 무수한 수포자를 양산한 입증된 실패 방식입니다. 그래도 아직 강의하는 아이들의 학습 방식에 고개가 갸우뚱대시나요? 최근 세계적인 인지공학자들과 학회 및 연구소들에서는 그간의 선입견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는지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학습 정보의 아웃풋은 인풋 능력의 향상과 메타 인지 능력의 향상을 촉진할 뿐 아니라 기억을 오래 유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시도하는 아웃풋을 할 때 첫째, 이해 능력이 증가되는 인간 뇌구조의 작동 기제를 밝혔으며, 둘째,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구분하는 메타인지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셋째, 해당 학습 정보는 그냥 인풋만 한 정보보다 훨씬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강의하는 아이들은 교사와 학생 간 1:1 하브루타 수업을 먼저 합니다. 학생의 생각을 바라보며 묻고 답하는 하브루타, 즉 문답식으로 학습 지도를 한다는 것은 학생의 머릿속을 관찰하게 되고 사고 패턴과 오류를 확인하고 지도해 줄 수 있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생각하는 힘, 즉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코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들이 받는 변화도 엄청납니다. 심지어 소극적인 성격마저 바꾼다고 합니다. 성적에 열등감을 가진 학생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잘하는 학생에게 꿀리지 않는 자존감 회복과 자신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의 특성을 가졌다는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강아의 교사처럼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호응하고 밝게 리액션하는 수학교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래 잘했던 학생들은 일반 강의식 커리큘럼 학원보다 더 빠른 진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하게 강의하는 아이들의 학습법을 수행해 가면서 말입니다. 다른 학생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오랫동안 수학을 가르쳐 왔지만 강화 수업을 하기 전 과거에는 풀이 방법을 잘 알려주고 채점하고 점수를 확인하고 틀린 문제 다시 풀어주는 것이 수학교사가 하는 일의 최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사의 주된 임무라면 차라리 더 강의 내용만을 극대화시킨 인강이 월등하게 뛰어납니다. 인강은 반복도 가능하고 자유자재로 난이도별 이동도 가능한 학습 시스템이므로 기능적으로는 유리합니다. 교사가 단순히 내용 전달, 그것에만 시간을 다 사용한다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수업을 하는 것이란 사실을 강의하는 아이들 수업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수학은 결국 머리가 있어야 한다고. 수학은 끈질기게 노력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아이의 수학머리가 발전되도록 교사는 어떻게 노력해야 합니까? 어려운 수학 문제에 끈질기게 집착하고 노력하는 아이로 만들려면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의하는 아이들 교사와 일반 교사의 문제의식과 책임의식은 여기부터 깊이를 극명하게 달리합니다. 과거에 강의하는 아이들 수업을 하기 이전에는 아이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어려워하는지는 솔직히 관심 있게 생각해 본 적도, 물어본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속으로 얘는 머리가 빠르네? 얘는 이해력이 좀 느리네? 정도로 느끼고 지나갈 뿐이었죠. 수학 선생님들은 수학적 재능이 있어서 수학 선생님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아이들이 왜 수학을 이해 못하는지를 일반인보다 오히려 정작 아이를 가리키는 수학 선생님이 더 모를 수도 있다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흔히들 개념이 제대로 안 돼서 수학이 안 되니까 개념 공부를 성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들은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학교사들은 단지 개념을 열심히 공부하라고 강조했을 뿐입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아야 한다고 맹목적인 노력을 강조할 뿐입니다. 개념을 이해하려면 선생님의 강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였지만 그 강의 내용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생이 자습을 하는 시간에는 이미 머릿속에서 휘발되어 기억도 나지 않을 뿐더러 그때는 선생님이 곁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 옆에 선생님이 계셔서 설명을 해주신다 하여도 그 설명은 선생님이 이해를 한 방식으로 이해하게 하는 선생님의 것입니다. 아이의 이해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해주는 역설명이 아니므로 그 아이만을 위한 설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이의 설명은 완성된 것이든 의문이 다 풀리지 않아 어느 지점에서 막힌 형태이든 온전히 교사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교사와 학생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습을 우리는 하브루타 학습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일어나야 수학에 대한 강제적이고 실제적인 과정 중심의 학습이 실현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무차별적으로 재생되는 교사의 설명은 낡은 교육에 불과합니다. 유태인들은 하브루타 방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세계 최고의 학문적 성과들을 내고 있죠. 강하의 캐치프레이즈 중 하나가 수학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으로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수학이라는 과목이 많은 아이들의 진로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과목인 수학을 왜 우리 아이들은 기계적이고 비효율적인 공부 방식에 갇혀서 수포자가 되어가는 것일까요? 사교육이 증대될수록 왜 수포자는 되려 늘어나는 것일까요? 올해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수포자 비율이 무려 10%나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2015년 교육과정, 특히 수학교육에서 이야기하는 과정 중심의 학습이 대세라고 하는데 잘 실감이 안 되시죠? 제가 강화 수업을 하면서 그리고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갖게 된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학교육은 운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사가 혼자 운전하고 아이는 조수석에 앉아 목적지까지 함께 도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교사는 운전에 익숙하기 때문에 학생에게 운전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어떤 길을 통해서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줄 수도 있으며 돌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교차로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혼자 태우나 여러 명을 동시에 태우나 상황은 다를 바도 없습니다. 아이가 플레이어가 아니라 교사가 플레이어니까 아이들은 옆자리와 뒷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서 졸기도 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것이 바로 재래식 수학 수업 방식과 비슷합니다. 조수석과 뒷자리에 앉은 학생들은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냥 뿌듯해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학원에만 오면 거의 모든 분들이 이런 문의를 하십니다. 도로주행 코스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몇 바퀴를 돌리느냐, 수학 선행 코스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몇 바퀴를 돌리냐고요. 즉,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냐고 다른 학원보다 더 빨리 돌린다고 하시면 은근히 좋아들 하시죠. 누가 몇 바퀴를 돌았다는 것인가요? 칠판 진도 방식의 수업을 한다는 것, 아무리 선생님 강의를 알아듣고 끄떡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정작 본인이 운전대를 잡게 되면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옆에서 볼 때는 갔던 길을 알겠는데 본인이 갈 때는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고 전혀 다른 돌발 상황에는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르게 응용된 심화 문제를 어려워하거나 전체 절차를 드러낸 서술형을 아이들은 어려워합니다. 교사가 조수석에 앉고 아이가 운전석에 앉아야 합니다. 운전은 아이가 하고 교사는 옆자리에서 실전 운전을 코칭으로 돕는 도로주행을 해야 합니다. 학생이 앞서고 교사가 뒤를 따르며 받쳐줘야 합니다. 뒤에서 선생님이 잡아주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는 아이들은 용기를 내서 더 넓은 역량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교육의 희열이며 아이의 성장입니다. 이것이 강화가 말하는 단순한 관리가 아닌 선생과 제자 간의 진정한 지적 관계를 중시하는 궁극적 1:1 학습입니다. 상위권이 되려는 아이들은 고난도 문제를 극복하는 수학 공부를 합니다. 소위 고난도는 추론 능력이나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는 문제입니다. 단순 이해 능력을 묻는 문제가 아닙니다. 운전대에 앉으면 옆에서 볼 때와는 달리 생각보다 속도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고 운전하면서 읽어야 하는 표지판과 신호체계, 고가도로, 지하도, 유턴을 처리하며 목적지로 가는 것이 복잡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얼마간은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서 전국의 상위권 경쟁자를 이기는 학습 역량으로 도달할 때까지 비록 초중등의 어린 학생도 수능 출제의 경향이나 강남 3구의 내신 문제 수준을 감안한 강도의 공부로 밀어붙이고 대기만성을 노려야 합니다. 운전대를 잡고 자기만의 사고력과 수학적인 신경망으로 모든 돌발 상황과 복잡성을 자유자재로 헤쳐나갈 때까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학부모님, 운전석에는 아이가 앉아야 합니다. 아이가 운전하는 실시간 상황에 교사가 실시간 코칭을 해야 합니다. 실습 코칭이 이렇게 중요한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 왔습니까? 그 아까운 학생의 시간을 강의 위주 또는 일방적인 개인 지도로 그저 집어넣기만 급급하지 않았습니까? 상위권의 경우 어차피 기본 이해 자료만 주면 아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문제를 강의로 루즈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아이의 흥미를 죽이고 학습 긴장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돌이켜보면 거의 대부분 학원들이 운전 실습은 과제로 내줄 테니 집에서 해보라고 말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숙제도 문제풀이만 있지 개념 그 자체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다 해가면서 진도를 나가면 언제 나가냐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그것을 저희들은 풀림 러닝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다음 단원에 대해 가정에서 저희의 컨텐츠와 온라인 강의를 통하여 예습을 해오게 합니다. 1차 학습으로서 학생이 해올 수 있는 내용을 먼저 예습하는 것이 풀립 러닝입니다. 대신에 예전에는 집에서 해야 했던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숙지하고 익히는 과정을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해당되는 것일 텐데요. 우리가 길이는 마이너스가 될 수 없으므로 플러스 3이다 라고 답을 보여줬죠. 그럼 이제 2차 방정식의 활용에서의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까요?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영화를 찍을 때 영화 배우들은 연기만 하고 성우가 음성은 더빙을 했었습니다. 이런 방식을 후시 녹음이라고 합니다.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색한 결과물이 나오는 녹음 방식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은 아시다시피 연기와 더빙을 동시에 진행하는 동시 녹음을 합니다. 학원에서 수업 듣고 집에서 숙제로 문제를 푸는 것은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시간적으로 나뉘어져 진행되는 후시 녹음에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의하는 아이들의 풀림 러닝은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동시에 진행이 되죠. 당연히 훨씬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습이 진행되기에 가능한 수업 방식입니다. 더구나 학생은 배우면서 익혀야 하기 때문에 심화학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연기도 하고 더빙도 해야 하기 때문에 연기 연습도 하고 더빙 연습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강의하는 아이들 시스템을 개발 공급하는 본사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수학 문제 컨텐츠와 문항별 동영상을 보유한 수학 전문 컨텐츠 회사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풀림러닝 수학 학습의 원조격인 직영학원을 대치동에서 5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의하는 아이들 프랜차이즈의 가맹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지만 수학교육 전문가들에게는 가장 가치가 높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의하는 아이들은 18년간 개발해온 막대한 시스템과 컨텐츠가 있어서 가능한 풀림 러닝 방식의 1:1 수학 학습법입니다. 사실 웬만한 상위권도 힘들어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학 학습 방식입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입시에서의 수학 공부는 분명히 강도가 약한 공부나 편법 공부로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학부모님, 올바른 공부는
반드시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수능 출제위원은 가짜 공부를 해온 학생은 고득점을 받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반드시 출제합니다. 저희 강의하는 아이들의 문의를 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부모님의 높고 깊은 안목이 작용하였다고 봅니다. 수학 공부의 정도에 대한 안목이 없으신 분들이 저희에게 문의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강의하는 아이들은 메타인지와 학습적인 자존감을 증강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을 리더로서 당당하게 나서게 하는 훈련도 되는 전인교육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강의하는 아이들의 학습 방식을 터득한 아이들은 기타 모든 과목도 잘하게 됩니다.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수학 공부 방식과 그 공부 방식의 강도를 극복한 아이들은 당연히 다른 과목도 잘하게 됩니다. 저희 강의하는 아이들을 문의하여 주신 학부모님, 이 영상과 함께 모바일 설문지 하나를 보내드립니다. 5분만 시간을 내셔서 체크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은 상당히 자녀 교육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시고 자녀 사랑이 극진하신 분들일 것입니다.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설명하라. 그래야 진짜 알게 된다. 대한민국 플립러닝 수학학습 원조 강의하는 아이들에서 보내드린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옷 수학 전문학원 강의하는 아이들은 백옷 고등학교 맞은편 쇳살이 빈 건물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